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만 짧게 공지하고서 칼럼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윤창중 칼럼사랑 TV 그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보시고서 딱 한 군데만 좀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한 명만 더 볼 수 있게 한다면 그 시청자, 구독자 수가 곧바로 배가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윤칼세 TV 프로 현재로서 가장 많은 조회수가 41만 8천입니다. 지금. 두 번째가 39만 6천, 세 번째가 34만 5천, 네 번째가 22만 9천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1만 8천 명이 본 그 TV 칼럼 그 하나가 41만 8천 명이 본 건데 여러분이 딱 보시고서 한 군데만 좀 보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82만, 83만 명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윤칼세 TV를 50만 명만 보는 그런 프로가 그런 수준에 이른다면 조회수가 대한민국의 여론시장을 완전히 그야말로 주도할 수 있다. 여러분께서 윤창중이가 대한민국 여론시장을 주도하기를 바라신다면 딱 한 명만 좀 전파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윤칼세 TV가 조회수가 50만이 되면 제가 이 마이크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곡목은 알리의 울어라 열풍아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한 명 구독자 늘리기 운동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태극기 부대가 정말로 이번 평창올림픽을 즈음해서 참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엄동설한 이 강추위 속에서 애국심이 아니면 그게 어떻게 무슨 뭐 일당을 준다고 해서 될 수도 없는 거고 태극기 시민들이 그야말로 쓰나미를 이룰 때에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일당 받아 나온 거라고 매도한 적이 있었죠. 요즘 정말 우리 태극기 시민 세력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참 눈물겨운 투쟁 현장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이 쓰레기 언론들이 제대로가 아니라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 보도를 전파를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태극기 집회, 태극기 투쟁 현장에서 찍으신 게 있으면 윤칼세 TV 그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 이메일 번호 아시죠? cjoon214@naver.com 그러면 제가 선별해서 올리겠습니다. 인생의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윤창중 칼럼스랑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가 대통령 문재인 씨에게 김여정을 통해 가지고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씨의 반응은 원칙적으로 찬성, 화답한 거죠. 조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도록 하자. 자, 그렇다면은 이번 평창 그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이미 문재인과 김정은 두 사람이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카드를 갖고서 서로 주고받는 이제 그 작업이 시작될 텐데,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준비해온 선제 공격,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선제적 공격, 바꿔 말하면 선제 북폭 카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매우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과연 김정은과 문재인 이 두 양측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카드를 갖고서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선제 북폭, 그러니까 완전히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는 북한을 선제적으로 북폭한다 이거죠.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쑥대밭을 만든다. 선제 북폭, 선제 쑥대밭 공격을 과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 카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선제 북폭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5가지 논리적 근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할까 합니다. 우선 이러한 논리를 제시하기 전에 왜 이 미국으로서는 선제 북폭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평창에서 평양올림픽이 열린 지가 9, 10, 11, 12 지금 사나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어떻게 지금 전환이 되고야 말았냐면 제2의 북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지금 대한민국은 제2의 북한이 되고 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을 치르면서 불과 3, 4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은 제2의 북한이 됐고 제2의 북한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북한의 종속 국가화가 이미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평창올림픽이 시작된 지 불과 사나흘 만에 어떻게 변모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느냐라고 그 주장했던 당초 그 우려들이 그대로 현실화된 거예요. 이미 현실화된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번 이 평창올림픽은. 미국의 CNN 방송이 이렇게 보도를 했죠. 이번 올림픽에 외교 댄스 부분이 있다면 김정은의 여동생이 금메달 후보다. 그래가지고 김여정은 미소와 악수, 방명록에 남긴 따뜻한 메시지로 올림픽 참석 단 하루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저는 김여정이가 대한민국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 앞부분이 있죠. 외교 댄스 분야가 있다면 금메달은 김여정일 것이다. 근데 만약에 외교 댄스 분야가 있다면 금메달은 김여정이가 맞습니다. 은메달은 누구냐? 누구라 생각하세요? 현송월이죠. 동메달은 김영남이었죠. 완전히 외교 댄스 분야에서 북한이 메달을 싹쓸이한 거죠. 이걸 싹쓸이하도록 누가 만들었냐? 직접 그 가장 맨 앞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문재인 씨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을 할 때 대통령 문재인 또는 문재인 씨, 문재인 이렇게 여러 표현을 쓰는데 제가 호칭을 붙일 경우에 대통령이라든가 씨를 붙일 경우에 그 댓글에서 막 그러지 말라고 저를 좀 비판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하는데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호칭이 중요한 건 사실 아니니까 너무 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칼럼 중간에. 자, 이렇게 불과 김여정이가 2박 3일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문재인 씨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가지고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온갖 정말 웃어가면서 참 동네 좋은 아저씨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체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명색이 대통령이 김여정이라는 그 어린 여자,
그것도 김일성의 손녀 아닙니까? 한반도를 그야말로 쑥대밭 만든 잿더미로 만든 대한민국을 잿더미로 만든 저들이 말하는 저들이 민족하는 민족의 원수가 누구냐 이게. 그 김일성의 손녀 아닙니까? 손녀. 손자가 김정은이고. 근데 그 김정은이가 보란 그 김여정을 놓고서 정말 이렇게 온갖 애교를 부리고 헛웃음을 짓고 말이죠. 정말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원수로서 최고 권력자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자존심조차 쓰레기통에 완전히 버리고서 2박 3일 동안 4번을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 모조리 그냥 끼니마다 밥을 사고 말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외교 댄스 부분에 금메달이고 2위가 현소월이고 3위가 김영남 아닙니까? 완전 이건 이래도 평양올림픽이 아니다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려고 그냥 작정을 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완전히 대통령 문재인 씨가 말이죠. 완전 김여정의 무슨 관광 가이드처럼 보인 거 아닙니까? 여자 아이스 하키 그 경기 현장에 가서 그 화기애애한 그 모습을 보세요. 청와대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일행을 그 반기는 그 모습을 보세요.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키면서 먹고 살게 하는데 헌신해온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비애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정말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국이 지킨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의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국가 발전, 그 국가 발전을 위한 최대의 후견인, 그 서포터가 누굽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그게 러시아입니까?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 미국이 이 현장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 남북 정상회담 잘 해봐라. 해보세요. 그렇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은 성사시킬 수 없다는 결심을 다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핵무기, 미사일, 인권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은 완전히 위장쇼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런 정상회담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성사시킬 수 없다라고 결심했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심초사해온 국가 중심 세력들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말이죠. 간첩 윤희상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네? 지금 간첩 윤희상의
고향 통영에서는 말이죠. 윤희상의 그 시체를 베를린에서 갔다가 지금 통영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백에다가 지금 매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무슨 귀향이란 제목의 엄청난 콘서트를 좀 준비하고 있고 말이죠. 딱 벌어지는 윤희상 음악 그 기념관에서 간첩 윤희상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역시 1968년 대한민국 전복을 목표로 만들어진 지하조직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20년 20개월 동안 형무소를 살았던 신영복 교수라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는 거야. 존경. 이번에도 문재인 씨가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 신영복이가 쓴 통이라고 한자로 통이라고 쓴 것을 세상에 세계 정상들을 그 맞이하는 그 리셉션 그 장소에 배경 그림으로 걸어놓고서 세계 정상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세계 정상들을 향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영부인이라는 그 김정수 여사 두 사람이 우리들은 좌파요라고 전 세계에 고백하는 그러한 평창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펜스 미 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지 않은 거죠. 오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영란만 피하기 위해서 늦게 온 게 아니라 그런 정보를 미리 다 하는 거죠. 그런 정보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문재인 씨가 20분이나 기다렸는데 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씨가 들어가가지고 치사까지 다 하고 끝났는데도 들어오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를 친구들 좀 만나시오라고서 부르러 갔던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겁니까? 근데 뭐냐? 그 원탁 헤드 테이블에는 펜스하고 김영남하고 만나게 좌석 배치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서로 쳐다볼 수 있게끔. 완전히 미국을 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충 하면은 미국이 가서 악수하고 이럴 것 같은 나라였다면 미국은 지금 최강대국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걸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아주 냉혹하게. 자, 펜스는 이런 나라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나라가 누구냐?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김정일이가 보낸 그 김영남 쳐다보지도 않고 5분 만에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개막식에서 아예 못 본 척 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입니다. 이런 미국이 과연 지금 이런 김정은이의 그 뻔한 위장 평화 공세의 일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서 선제 북폭을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기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의 그 정체, 실체, 본질, 속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의식적으로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은 무지에 소친 거죠. 미국은 반드시 보복을 하는 나라입니다. 반드시 보복을 하는 거죠. 그런 성향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운전석에 앉게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어렵게 지켜온 발전시켜온 70년 된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풍전 등화 앞에 그냥 일순간 몰아버린다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번 평창올림픽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결단을 내렸다고 봐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남북 정상회담을 기습적으로 제안할 것을 미국이 몰랐느냐?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틀림없이 제안할 것이다. 결코 그 위장평화 공세를 그렇다고 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북한에 대해 선제 북폭을 포함한 모든 군사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다. 그것이 어디에서 너는 지금 어디에서 그 근거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바로 그게 펜스의 언급입니다. 펜스 미 부통령이 그 리셉션장 그리고 개막식 고 VIP 의석에서의 그 차세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씨가 김정은이 보낸 김여정, 김정은 특사를 만나고 있을 때에 펜스 부통령이 트윗을 날렸어요. 네? 거기는 뭐냐? 한미 간에는 비쌀 만큼의 틈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인질로 삼고 있다는 거죠. 인질로. 그게 바로 남북 정상회담 카드에 숨어져 있는 첫 번째 성격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은 북폭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게 뭐냐? 김정은이가 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을까? 그것은 문재인을 완전히 인질로 삼아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북한을 겨냥해서 선제 북폭을 하지 못하도록 소위 말해 인질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이 인질을 그래 갖고 있어. 계속 인질을 삼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는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물렀을 것 같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미국의 속성을 모르거나 무지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을 빼오는 거예요. 빼오는 거. 네? 문재인을 빼오는 거예요. 펜스의 말은 뭐냐? 한미의 동맹에는 빚만큼의 비쌀 만큼의 틈도 없다. 비쌀 라이트만큼의 틈도 없다는 얘기는 네가 지금 문재인을 인질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림없는 소리 말아야 그지. 정신 번쩍 할 수 있는 네가 정신 번쩍 차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카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제가 볼 때 선제 북폭인 거죠. 선제 북폭하겠다고 미국이 달려들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러한 전형적인 이 한미 이간질 술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상회담 자체를 첫 번째는 문재인 인질 작전이고 두 번째는 완전히 이건 한미 이간질이다. 이간질. 근데 미국으로서는 현재까지는 절대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한국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 김정은의 협박, 그 무력 도발에 미국 대통령, 미국 트럼프가 무릎을 꿇게 되는, 미국이라는 최강대국이 무릎을 꿇게 되는 상황으로 해석되는 거죠.
이건 미국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얼렁뚱땅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김정은이가 이걸 그야말로 김여정을 통해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하니까 문재인은 네, 여건을 만들어서 해보자. 얼렁뚱땅 얼렁뚱땅. 문재인은 지금 미국이 뒤에 있으니까 바로 그래 나 가겠다 이렇게 못한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건 뭐 안 가겠다 가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겠다 이거 가겠다. 가겠다는 것을 그렇게 좀 돌려 말한 거란 말이죠. 여건을 만들어서. 그럼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평양에 안 가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서 평양에 가겠다는 거죠. 이 말은 또 무슨 말과 똑같은 얘기냐면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가겠다고 그런다면 미국은 뭐냐?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을 무산시켜야 되는 거죠. 무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무산의 방법이 뭐냐? 북한으로서는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인권 문제가 빠진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강공 드라이브로 갈 거다. 그래서 선제 공격으로 간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네 길을 걸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북한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모든 이 선제 공격을 위해서 모든 걸 좀 집중하고 있다는 또 다른 하나의 그 단서가 뭐냐면 인권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 지금 펜스 부통령이 자신의 그 전용기에 오토 원비어 아버지를 직접 태우고 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완전히 그 북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인권 문제를 그 무기화하겠다. 미국이 북한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 옥죄는 데에 그 무기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거기다가 지금 완전히 그 탈북자들 그 모아가지고 그 오토 원비어 아버지하고 말이죠. 그 탈북자들하고 그 서로 부둥켜 안고 그 통곡하는 걸 보십시오. 그걸 제대로 보도한 언론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네? 뭘 제대로 알고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이게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 말이죠. 소위 말하는 혈맹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라는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 대표단을 끌고 오면서 말이죠. 오토 원비어 아버지를 동승해서 데려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탈북자들하고 정말 통곡을 하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불량 국가, 이런 독재 국가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건 그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자 보세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인권 문제를, 인권 탄압을 개선하겠습니까? 인권 탄압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데 핵, 미사일, 인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북한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데 이걸 지금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은 보고 만세 부르고 그냥 백기투항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죠. 1%도. 미국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소위 말하는 외교적 방식에 의해서 이것을 밀고 간다 이거죠. 왜 밀고 가느냐? 국제 여론이죠. 국제 여론. 국제 여론조차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까지 가겠다는 거죠. 딱 그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미국은 어떻게 하냐? 선제 북복을 해가지고 아예
쓸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쓸어버린 거죠. 바로 이 인권 문제를 미국이 이 문제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은 인권을 위해서 상대방 국가, 그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를 공격하거나 또는 그 국가와 전쟁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위대한 전통으로 생각하는 나라예요. 미국의 본질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좀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미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과 전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당연히 해야 될 선택이다 생각하고 있죠. 다섯 번째가 뭐냐? 다섯 번째, 왜 평창 이후에 소위 말 남북한이 벌이는 그 위장 평화 공세에 미국이 넘어가지 않을 거냐? 이건 소위 말하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자업자득이죠. 제가 볼 때는. 무슨 이야기냐?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북한이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한 3개월 동안 시간을 지금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연작전인 거죠. 지금 북한은 열심히 지금 완전히 그 완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100%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평창 올림픽 그 기간과 겹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을 연기해 준 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연기를 완전히 중단으로 가버리게끔 여기서 뭐냐? 문재인 씨가 북한에 특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술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는 미국의 안보 문제가 됐습니다. 네, 미국의 안보, 이건 북한이 이 소위 말하는 자업자득이다 이거죠. 자기들 입으로 미국을 때릴 수 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그러한 어떤 국제법에 대한 연구를 다 하고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겁주기 위해서 자, 우리는 미국을 때릴 수 있다. 그리고 내 책상에는 핵 버튼이 있다 그랬잖아요. 핵 단추가 있다. 그건 뭐냐? 선전포고죠. 선전포고예요. 그건 북한이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따라서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을 선제 공격, 선제 북폭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서 뭐 메달을 따고 이런 문제, 그야말로 국가적 축제로 치러야 될 이 참 평창 올림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정말 대한민국은 더 엄청난 안보 위기 속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좀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 제가 자꾸 준비한 걸 다 좀 말씀드릴까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네. 이 칼 폰 크라우제비츠라는 그 전쟁 학자, 전쟁론자, 참 전쟁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그 시도를 한 그 칼 폰 크라우제비츠의 그 전쟁론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전쟁은 정치적 수단과는 다른 수단으로 지속되는 정치다. 그러니까 전쟁과 정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전쟁은 뭐냐?
이 정치를 다른 수단으로 추구하는 거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 이거예요. 전쟁은 정치 연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전쟁으로 간다는 전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뭐냐? 이게 지금 미국이 자꾸 외교적 해결을 이게 계속 외교적 이 해결을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는 그 배경은 지금 우리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칼 폰 크라우제비치가 말한 그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쭉 전쟁에 이르기 전까지의 정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인권 문제가 빠져 있는 남북 정상회담은 완벽한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위장 평화 공사다. 이러한 결론을 이미 내리고서 선제 공격, 선제 이 북폭에 대한 준비를 더 치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